인테리어 하실 때 좀 이런 거 신경 써서 하시면 같은 공간도 2배, 3배 넓게, 중요한 건 삶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공간의 딕터 소미생 여미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들이 개학을 했죠. 네. 요즘에는 아이들 학교를 가도요,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어지르게 되고, 여러분 이때는 무조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리 안 된다, 꼭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집이 작아가지고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뭐 100평으로 이사 가면 공간이 널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70평일 때, 80평일 때, 진짜 100평일 때 이렇게 가도요, 집은 큰데 뭔가 그 가족 구성원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온전하게 이렇게 탁탁 들어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공간의 용도, 이거를 제대로 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요, 70평에서 83평으로 이사 오신 경우거든요. 이번에 저희 이사 가는데 정말 알아서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아들, 딸. 그런데 딸이 1학년 들어가요. 예, 큰애는 6학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바로 책.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주중에는 아이들이 TV 안 보고 책을 많이 보는 그러한 공간을 원하셨죠.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인테리어 코칭할 때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권해드렸는데 그냥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셨었거든요. 이 댁도 83평이긴 하지만 책이 많은 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3평 정도 되면 거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공간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큰아들 방은 이제 6학년 존중해 줘야죠. 아들만 피아노를 치니까 이사 오면서 책상과 장롱과 새로 구입을 했고요. 먼저 집에서 이제 엄마가 화장대로 쓴 그 서랍장을 이동을 해가지고 아들 속옷이라든가 생활복을 수납을 했고, 화장대로 썼던 거는 화장대로만 써야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대로 썼던 거를요, 컴퓨터 책상으로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방에 서랍장. 왜냐면 자녀들 이렇게 조그만 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 다양한 부피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랍장이 굉장히 유용한데, 딸내미는 원래 있었어, 서랍장이. 그래서 이게 큰 아들 방으로 왔고요.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방이 있는데요. 커요. 굉장히 큰데. 안방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도 있고, 의류나 이런 것들은 드레스룸에서 다 해결을 하지만, 방은 크지만 침대와 책상과 그리고 컴퓨터 책상을 두 아이가 쓸 수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고객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셨어요. 방문이 여기가 중앙에 있어요. 맞아요. 정사각형의 방이다 보니까 넓기는 하지만 배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애매모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침대 배치 제일 좋은 자리, 무조건 누웠을 때 대각선이 문이 보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문이 중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우면 다 서로 대각선. 그쵸. 자, 그리고 책상은 침대 헤드 뒤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공간이 따로 서재 공간 모양 딱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좋고. 그래서 컴퓨터 원래 2대 사신다는데 한 대만 갖고 오셔서 일단은 한 개를 그거도 않는데, 하나가 더 오면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돌으면 컴퓨터 책상, 뒤돌으면 책상. 이렇게 해서 나만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 무엇보다도 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이 댁도 딸방을 원래 엄마 서재 쪽으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1학년이라 무섭다고. 왜냐면 서재는 서재로서의 책꽂이가 이미 빌트인 책꽂이가 붙박이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딸방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1학년 학생이 자기 주도 학습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너무 잘하죠, 너무. 그래서 딸방도 자기 침대, 책상
예, 또 아직은 장난감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발코니에 장난감 쫙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 수납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빌트인 슬라이딩 책장. 얘가 쫙 닫으면요 그냥 벽처럼 보여요. 그리고 얘가 문이에요. 그거를 열면 안방과 서재로 딱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게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공간에 어떤 책을 꽂느냐가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대부분 이런 책장이 있으면 보기 좋은 책들 먼저 다 꽂아 놓으세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낙건으로 된 거 있죠? 걔네들은 항상 치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낙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책을 꽂을 때요. 책도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저학년 아이가 읽을 책은 좀 아무래도 아래쪽에. 그리고 낙건을 아래쪽에 꽂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닫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전집용보다는 재미있는 책들을 그쵸. 아래쪽에 꽂아줘야 더 책 읽는 재미가 생기겠죠. 여기에 우선순위로 아이들 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이템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영어를 아이템을 나눴죠. 네. 회전 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실의 한쪽에 그쪽에 오로지 영어책만 꽂아놓은 거예요. 비어도 딴 거 절대 안 꽂아요. 왜냐면 영어책도 들어오면 꽂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책을 보려면 여기 가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읽을 책은 여기 가면 되게끔 이렇게 아이템으로 나눠서 영역을 정하세요. 모든 물건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평수가 넓고 접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그 집의 발달주기 상황에 맞게끔 공간의 용도를 정하시고 두 번째가 항상 가구 배치.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맞는 가구 선택을 하고 가구 배치를 하시는 게 거의 정리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안 되면 기초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아무리 뭘 각살려서 뭐 책을 1번부터 10번까지 꽂아놓고 칼라 맞춰놓고 해서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도로 다 무너져. 이게 기초공사예요. 사용자가 무엇을 하냐가 기준이에요. 그쵸. 사실 그럼 정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너무 꿀팁이에요. 우리 너무 모든 거 다 대박으로 한다.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금의 라이프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린 이 슬라이딩 책장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직업 특성상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스타일리스트지만 만약에 뭐 시대별의 옷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안방에 수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옷방이 따로 있어도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꼭 그런 직업이 아니어도 옷이 많잖아. 너무 꿀팁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러한 공간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걸어도 돼요. 또 뭐 나는 캠핑족이야. 요즘 엄청 많죠. 뭐 차방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대부분 요즘 확장. 그래서 그런 거 수납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런 거 넣을 수 있게끔 인테리어 하실 때 좀 이런 거 신경 써서 하시면 같은 공간도 2배, 3배 넓게 중요한 건 삶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그런 인테리어 코칭 저희 더 프레젠트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잘해드리거든요. 라이프에 맞는 공간을 찾아드리는 거 저희 더 프레젠트만이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네. 사실은 그 레이아웃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인테리어 공사를 끝마치고 전화가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인테리어 뭐 얼마 들여서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이러면서 전화 오세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살면서 인테리어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좀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공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알람 설정 해놓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고 또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수납정리 원리를 알려주는 삶이 바뀌는 수납정리 인강 8기 지금 사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8일까지 사전 접수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접수는요 네이버 카페 더 프레젠트에 들어가셔서 강의 신청란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삶이 바뀌는 수납정리 기초반은요 A반과 B반이 있습니다. A반은요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댁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B반은요 강의도 들으시고 영상 코칭을 받으시는데 영상 코칭은 가구 배치부터 전체적인 레이아웃까지 다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반과 B반 해당하는 곳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비판을 권해드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만 알면 해결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레이아웃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저희 홈 마스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수업마다 다 이렇게 일일이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컨펌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대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왕이면 B반들 접수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도 하나같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으시다. 맞아. 말씀하시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저희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지를 못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이제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에 최적화를 위해서 유튜브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데는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 디테일 여러분한테 절대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또 인강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